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6장 전기 위치 에너지와 전기 용량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 캐패시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터 전하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기 회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극이 표시가 안 나는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랬고요. 이것은 전극이 나란하게 있는 그러한 상태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유전체가 들어가 있는, 나중에 이 유전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럴 적에 이 표면적이 A고요. 요 간격이 D일 적에 우리는 이러한 평행판 축전지인 경우에 평행판 커패시터인 경우에 축전기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 커패시턴스 전기 용량은 C라고 표시하는데요. 왜냐하면은 CAPACITOR이라는 요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여기 C를 하는데 D분의 입시론 0A다. 이때 우리가 생각할 지금 이 안에 지금 전하가 축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이 판에 전극에 우리가 축적이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T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많이 서로 붙들고 있을 수 있죠. D가 가까우면은. 그렇기 때문에 D가 분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D가 작아진다는 말은 C가 커진다는 말입니다. D가 작아지면 요 안에 지금 최적은 줄어듭니다. 오히려 줄어들지만 여기에 전하가 우리가 저장되는 게 아니고요. 요 전극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서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축전지를 걸어줬을 적에 전지를 걸어줬을 적에요.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1로 간다 그랬고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1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했을 적에 이 D가 작으면 작을수록 C는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크면 클수록요. A가 넓으면은 아무래도 전하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가 크면 이게 커지니까 이거는 분자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떠한 유전체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가되는 전하의 양은 달라질 거다. 그래서 C는 D분의 입시분 0A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해주는 전압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해주는 전압, V에 대한 함수는 아니죠. 그래서 C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C를 델타 V분의 델타 Q, 즉 V를 양단에 걸어놓을 적에 얼마만큼 여기에 커패시턴스의 전하가 오느냐, 그걸 나타내주는 정도가 C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16.6절 커패시터의 연결에 대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연결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평행판 축전지를 생각할 적에 평행판 축전지가 좀 간단한 형태고 이해하기가 좀 쉬운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평행판 축전지를 이용해서 먼저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에 대해서 일반적인 식을 세워보고요.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럴 적에 먼저 병렬 연결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자, 이 말은 커패시터가 나란하게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가 당연히 이제 직렬 연결일 겁니다. 이것은 직렬이라는 것은 시리즈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병렬 연결은 나란하게 이렇게 서로가 나란하게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럴 적에
우리가 책에 나와 있듯이 여기가 C1이고요. C2라는 커패시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건전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나온 전하는요 1로도 가고 1로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전자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는데 여기에 병렬일직에는요 델타 V가 일정하죠. 그래서 델타 V가 일정합니다. 즉 이 디바이스의 캐패시터의 양단의 전압은 이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식으로 볼 적에 우리가 델타 V를 같이 걸어줘도 각각의 오는 전하량은 즉 여기에 델타 Q와는 이 델타 Q2하고 다를 겁니다. 왜 다르는데요, 교수님? 이게 다르니까요. 이거는 C1이고 이게 C2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전하 Q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Q를 생각해 보면은 Q1 더하기 Q2라고 볼 적에 이거는 델타 V분의 Q가 어떻게 되죠? 델타 Q는 C의 델타 V죠? C의 전체적인 이 전체라고 하면은 이게 전체의 델타 V 이래 될 거고요. Q1은 어떻게 될까요? 요 C1에 대해서 이걸 적용을 해보니까 Q1은요 C의 1의 델타 V가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Q1을 넣어주면 여기 C1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C1의 델타 V가 되고 Q2는요 C의 2의 델타 V가 될 겁니다. 왜 그런데요, 교수님? 델타 V는 C1에서나 C2에서나 일정하게 델타 V가 걸린다. 그래서 Q1은 C1의 델타 V, Q2는 C2의 델타 V가 됩니다. 그럼 양변에 델타 V를 이렇게 없애주자. 그러면은 이 병렬 연결에 해당하는 C의 전체 등가라고 합니까? 저게 등가라고 해놨네요. 요 등가는요 C1 더하기 C2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요 이 회로를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회로를 등가라는 말은 하나의 디바이스, 저 캐패시터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델타 V를 걸어줬지. 요거하고 요거는 여기에 C의 등가 이래가지고요. 등가 이래가지고 C1 더하기 C2 요렇게 되는 나중에 이제 문제나 예제를 풀게 될 건데 만약에 이게 1페럿 이게 2페럿이라면요 그냥 3페럿짜리를 한 개를 여기에 해놓은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는 등가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어떤 가치 또는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고칠 적에는 병렬 연결이 있게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C의 등가는요 C1 더하기 C2 더하기 단순히 그냥 산술적인 더하기를 해준다. 여러 개 C1, C2, C3 병렬 연결로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지게 우리는 요 식을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렬 연결을 한다는 말은 D는 변함이 별로 없는데 A를 늘려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A가 여기 있고 A가 이게 괜히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 볼까요? 두 개가 다 가까이 온다 생각하면 딱 붙겠죠, 그죠? 붙으면은 D는 그대로인데 A만 내려나잖아요. D는 그대로인데 A만 내려나죠. 계속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붙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A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게 커지니까 막연하게 그냥 더하기만 해주면 되겠다. 분자에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더하기로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 지우고요. 직렬 연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가 바로 나오네요. 예제 4개의 캐패시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병렬 연결인 경우인데요. 그림 16.17에서 그 다음 페이지 418페이지에 나오는데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다지기 위해서
심플합니다. 3, 6, 12, 24네요. 자, 보시면은요. 여기에 그냥 이거 제가 모르니까 3, 6, 12, 24 이렇게 되네요. 전부 다 마이크로페르시죠? 그죠? 3, 6, 12, 24네요. 여기가 3 마이크로페르, 6 마이크로페르, 12, 여기가 24 마이크로페르입니다. 이것이 18V에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18V에 전압을 걸어주는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델타 V가요 18.0V죠.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적에 문제가 지금 뭐냐면요. 문제가 A번이 등가인 단위 캐패시티 전기용량. 자, 등가를 구해봐라 했죠. 그래서 A번 C 등가를 구해봐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A번 C의 등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단순히 더하기 해당했다. 그래서 병렬 연결인 게 4개가 있으니까 C1 더하기 C2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1, 2, 3, 4를 더해보니 6, 3, 6, 12, 24다. 그죠? 3 더하기 6 더하기 단위는 마이크로페르시다. 그래서 이거 다 하니까 9, 21, 그죠? 45 마이크로페르시. 이게 답이죠. 심플합니다. 그러면 B번을 이제 구하는데 12 마이크로페르시 캐패시티의 전하, 여기에 연결을 하고 나서 여기에 올 전하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올 전하. 그러면 쉽다. 아까 전에 여기에 Q1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듯이 거기에 올 전하 Q에 그러면은 B번을 해보면요. Q에 12 마이크로페르시라서 여기에 뭐 3라고 할까요? 책에는 예, Q3라고 합시다. 그래서 C3에 곱하기 델타 V다. 여기 있죠? Q1은 C1 곱하기 델타 V였고 Q2는 C2 곱하기 델타 V였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Q3라고 보면은 여기 C3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Q3가 올 건데 Q3는 C3 곱하기 델타 V가 된다. 그렇다고 할 적에 요 C3는 지금 12 곱하기 12-6승이고요. 마이크로페르시니까요. 12 마이크로페르시니까 곱하기 여기에 18을 해줘야 된다. 그죠? 델타 V가 얘도 18, 얘도 18. 왜? 병렬 연결인 경우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니까 216 마이크로쿨롬이 나온다. 요거 해보면요. 그냥 요거 10-6승을 놔두고요. 216 마이크로쿨롬이 된다. 페럿 곱하기 V를 해주면은 쿨롬이 되죠. 그래서 12 곱하기 18하기 216 됐고요. 그 다음에 D번을 한번, C번을 보니까 전체 전하를 구해라. 이 캐패시티의 배열에 있어서 전체 전하는 Q의 전체는 각각을 다 더하는 건데 결국은 C의 등가 곱하기 델타 V라고 그랬거든요. C 등가를 먼저 A번에서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Q의 전체는요 C의 등가 곱하기 델타 V다. 그래서 C 등가가 45 마이크로페럿이고요. 곱하기 또다시 18V니까 450하고요. 그 다음에 8, 32, 360다니까 810이네요. 맞네요. 그래서 8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쿨롬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니까 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0의 2승 프롬이라 했습니다. 이건 마이크로 플롬이고요. 제곱의 마이크로 플롬했습니다. 10의 제곱의 마이크로 플롬으로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그죠? 여기에 마이크로 플롬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D번이 뭘 구하라냐면요. D번은 커패시터 중에 하나에 들어있는 전체 전하의 일부에 대해 부여 표현식을 부여하라. 전체 전하의 일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거는 Q의 전체는 분의 1으로 표현해라는 거죠. Q의 전체 분의 Q의 I. 이 부호라는 것이 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의미입니다. 각각의 이 캐패시터에 저장되는 전하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면은요, 우리는 이게 어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는 C의 등가분의 그죠? 델타 V였고요. 얘는 C의 I번째 있는 1, 2, 3, 4가 되겠다, 그죠? 그거에다가 델타 V였죠? 여기에 Q3인 경우에가 C3 곱하기 델타 V였고, 만약에 Q1을 구해보라면 Q1은 C1 곱하기 델타 V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I는 1, 2, 3, 4를 말합니다. 여기서 I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나타내는 이런 거다. 지금 문제가 그걸 묻는 거니까요. 그래서 델타 V가 없어지니까 그냥 결국은 이게 C 등가분의 CI 뭐 세 개 나와 있지만 이거는 전부 다 병렬인 경우에는 시그마 Q, 시그마 CI 분의 CI 되죠, 그죠? 등가는 모든 i를 다 대는 거죠. 1부터 뭐 4까지면 4까지, 그죠?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하 분포가 된다. 언제요? 병렬 연결인 경우는. 그래서 병렬 연결인 경우는요, 여기에 전하량 전체다, 전하량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하면 된다. 그런 식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렬 연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직렬 연결은 약간 더 조금은 더 복잡하다고 돼야 되겠다. 왜? 병렬 연결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단순하게 병렬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대로라고 볼지 요거만 증가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단순한 더하기로 된다고 했습니다. 직렬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전극과 전극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개념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떤 직렬 연결인 경우다. 책에 두 개만 일단 했습니다. 자, 단순하게 안 보시면요, 그냥 여기에 어떤 전극이 이렇게 연결됐다. 그러면은 이거와 이거를 볼 적에 거리가 t가 이만큼이나 멀어졌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t가 멀어진 개념이다. 그렇다면은 분모에 있기 때문에 c는 작아지겠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는 여기를 C1으로 잡고 이게 C2로 잡는다면은 여기에 델타 V가 있는데요. 직렬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하게 전압이 각각 일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델타 V1하고 델타 V2를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여기도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여기서 전압이 중계. 그러면 이것 두 개가 더한 게 요거 돼야 되죠. 그래서 책에 우리는 이제 결국은 여기 걸어준 델타 V와 이제는 이게 아니다. 이건 병렬이죠, 그죠? 직렬에 대해서 직렬에 대해서 C 등가 이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데 그 말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하나의
하나의 여기 쓸게요. 하나의 캐패시터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되는데 C의 등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하려면 다시 우리가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그래프에 있어서 델타 V를 곱해줬을 적에 델타 V C 되니까는 델타 V는 델타 V는 C의 등가분해요. Q가 된다. 왜 그러게 되느냐면요. 여기에 만약에 Q가 오면은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 플러스 Q가 왔죠.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와야 되고요. 여기에 왜 그러냐면은 잘 보십시다. 전자가 여기에서 전자가 1로 갈 겁니다. 가죠? 그럼 플러스 Q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플러스 Q가 여기를 땡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1로 오겠죠. 그러면은 다시 얘하고 얘하고 안 가게 여기는 플러스 Q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Q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겁니다. 전하의 어떤 중립성에 의해 가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더해서. 그래서 Q 마이너스 Q, Q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전하가. 여기서 스위치를 닫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은요. 델타 V1은 어떻게 되냐면은 C의 1 요거 하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요거 하나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요 공식을 요 앞에 있는 공식이 있었죠? 아까 전에 C가 델타 V분의 Q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공식을 변화시키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델타 V는 C분의 Q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요 C1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C1분의 어떤 Q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요 델타 V2를 해볼게요. 델타 V2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 걸려있는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전압이 델타 V2로 갈지게 델타 V2는 C2분의 Q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게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직렬 연결에서는 델타 V가요. 직렬에서는 이래 되는데 전압 델타 V가 일정하지 않고요. 이 델타 V가 여기에 어느 정도 인가가 되고 걸리고요. 나머지는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는 지금 저항도 없고 어떤 전압을 떨어뜨릴 만한 어떤 요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닫는 순간 이 델타 V가 전압이 여기에 일부가 걸리고요. 여기에 또 나머지 차이가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델타 V가 델타 V1 더하기 델타 V2라고 할 수 있겠죠. 추가로 뭘 더해주거나 빼줄 수 없습니다. 왜요? 여기에 델타 V를 걸어줬는데 여기와 여기 디바이스 말고는 델타 V가 걸릴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여기 뭐 저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걸어주면 여기와 여기가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걸 표현한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내가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여기 대입을 해줍시다. 그러면은 C의 등가분해요. Q가 여기 되고요. 이것은요. C1분의 Q가 되고요. 더하기 C2분의 Q가 됩니다. 맞죠?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세 항에 다 Q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뭐였냐면은 병렬일 때는 델타 V가 일정했고 직렬일 적에는 Q가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왜 그런데요? 직렬에서는 전류가 일정하죠. 단위 시간당 그 주어진 시간에 어떤 전하 흐름이라고 볼 적에는 Q가 일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직렬인 경우는 이제 C의 등가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되겠다. 없어지지.
그래서 이 공식이 우리가 등가 공식이다. 직렬, 병렬은 아까 전에 T 등가는 C1 더하기 C2였는데 직렬은 이렇게 된다. 여기에 지금 D가 커지면은 줄어들죠. 그래서 분의 1 형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개 있다고 하자. 예제도 나오겠지만은 예제도 나올 건데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네 개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게 C1, C2, C3 네 개의 직렬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C 등가는 어떻게 되죠? 분의 1로 해야 된다. 분의 1로. 그러면은 이거는 C1 분의 1, C2 분의 1, C3 분의 1 더하기 C4 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의 1로 다 넣어줘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제 16.6을 한번 풀어볼게요. 직렬 연결인 경우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뭘 보니까요, 직렬 연결이 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개가 이렇게 앞에 그렸듯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전압이 18V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18V인데요. 아까 전에 3, 6, 12 똑같네요. 3 마이크로페럿, 6. 이제는 아까 전에와 달리 아까 전에 병렬이었잖아요. 지금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각각의 카패시터에 그리는 어떤 전압과 전하를 구하겠죠. 이제 자, A번 우리가 등가 문제라 보시면은 전기 용량 등가 전기 용량을 그려보래요. A번 그러면은 뭘 구하라는 거죠? C의 등가인데 이제는 뭘 구하죠? 직렬인 경우죠. 직렬인 경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공식을 이용해서 심플하게 풀어보자. 여기에 C 등가의 공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하기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병렬 연결인 경우보다 우리가 직렬 연결인 경우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C의 등가분의 1 이꼬르는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4승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주니까 다 대입을 해주니까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4분의 1이다. 단위는 나중에 생각을 해줄게요. 그럼 감사하게도 이게 통분이 잘 되네요. 24분의 1로 통분을 하자. 24분의 3, 8 그죠? 통분을 하니까 8 더하기 6은 4를 곱해주면 되고요. 더하기 12는 2고요.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24분의 12, 14, 15가 되죠. 그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등가 분의 1이죠. 그래서 C의 등가는 어떻게 돼요? 역수를 취해줘야 됩니다. 이게 약분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8분의 5가 되죠? 그래서 5분의 8 단위는 마이크로페럿이다. 5분의 8이다가 1.6 정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1.6 마이크로페럿이 답이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하나의 캐패시터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18V가 되고요. 여기에 1.6 마이크로페럿을 한 개 붙여놓은 거고 요거랑 요거는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회로에서 우리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12 마이크로페럿 전하량을 구하래요.
여기에서의 10이네요. 미안해요. 여기 10이네요. 여기에서 B번은 12 마이크로페럿의 카패시티에 걸리는 존재하는 전하량을 보관하는 거죠. B번 C3 equal 12 Q의 3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Q는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Q는 어떻게 되죠? C의 잠깐만요. 여기서 전하를 계산하는 거 같죠? Q는 C의 등가에다가요 곱하기 V죠. 델타 V죠. 아까 전에 여기 썼는데 Q는 C 등가 곱하기 여기가 이게 델타 V였거든요. 델타 V 곱하기 C 등가를 하면 Q가 나오는데 모든데 Q가 똑같이 되니까 이 공식을 썼습니다. 그러면 C 등가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구했죠, 그죠? 1.6 마이크로페럿이고요. 곱하기 델타 V가 18V입니다. 그러면은 이 Q가 지금 지울게요. 이게 답이 어떻게 되죠? 29 마이크로플롬 나오네요. 29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플롬이 나옵니다. 플롬 여기가 볼트니까요. 이 볼트와 페럿을 곱하니까 플롬이 됩니다. 다음에요. C번이 뭐냐면은 전압 강화를 구하래요. 요 C3 그러니까 델타 V3를 구해라는 거죠. 자, C번은 델타 V의 3가 얼마냐? 즉 12 마이크로페럿 여기에서 C3 전압 강화를 구하라니까. 그래서 델타 V3는 뭐였죠? 아까 전에 C3분의요. 델타 Q이죠, 그죠? Q는 다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B번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B번의 결과로부터 C3는 지금 12 마이크로페럿이고요. Q는요 29 마이크로쿨롬입니다. 이거 없어지니까 2.4 정도 되겠네요. 2.4V 맞네요. 정확하게 2.4V가 됩니다. 페럿 쿨롬을 페럿으로 나눠주니까 볼트가 나왔다. 2.4V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했는데 자 그러면은 16.7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등가 전기 용량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혼재되어 있는,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제일 복잡한 경우가 될 건데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게 풀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6.7에 보면은요 예제 16.7을 보니까 등가 전기 용량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어떤 캐패시터가 합쳐져 있을 건데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는 그림 16.20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것을 먼저 하나의 등가 전기 용량을 고치고 요것을 또 전기 용광용으로 고치고 요거 두 개를 직렬 연결, 요거 두 개의 또 직렬 연결, 그것을 다시 병렬 연결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책에 아마 이 그림 정도이면은 시험 문제 내면은 뭐 굉장히 충분히 복잡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64네 4 단위는 좀 생략할게요.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요 1, 3, 8입니다.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고 8이라. 자, 이거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요거는 지금 병렬 연결이죠. 그래서 우선 1 더하기 3 하면 병렬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건 병렬이니까 1 더하기 3은 4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병렬이니까 6 더하기 2 하니까 8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등가 전기 용량으로 고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원래 4였고요. 요것도 4가 된다 해놨고요. 이거 원래 6, 2가 병렬이었는데 6, 2 병렬은 8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은 또 8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고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같다. 그 다음에 다시 요 병렬 있는 것, 직렬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죠?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직렬로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이렇게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4 더하기 4면 8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직렬이죠. 이것도 직렬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C1의 등가 이렇게 합시다. 이게 C1 등가, 이게 C2의 등가라고 해요. 그러면은 분의 1이죠. 참 분의 1이죠.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C1 등가가 2가 되네요. C2는 어떻게 됩니까? 8이다. 그죠? 그러면은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다. 그죠? 이게 C2의 등가분의 1이 된다. 그러면은 4분의 1이 되죠. 그죠? 이게. 그러면 C2 등가는 4가 된다. 그죠? 분의 1, 분의 똑같으니까. 이거는 4가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의 최종 등가로 고치니까 C의 등가는 어떻게 됩니까? 병렬 연결이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병렬 연결이 C1 등가와 C2 등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는 C1 등가 더하기 C2의 등가. 심플하게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병렬 연결이라서.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2 더하기 4에서 6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보시면은 답이 6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그래서 6 마이크로페럿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만 하면 되는데 B번이 우리가 지금 B번이 만일 12V 여기에 이렇게 12V에 전압이 걸려져 있다면은, 그죠? 12V에 있다면은 캐패시티의 전하량을 각 캐패시티에 12 마이크로페럿 있는 12V에 있다면 A와 B 사이에 연결된다면은 지금 연결됐죠? 이게가 A라고 잡았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로 잡았습니다. 12V 이렇게 걸어줬다면은 4 마이크로페럿 여기에 대전되는 전하량을 구해라는 겁니다. 대전되는 전하량.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은요, 이 4 마이크로페럿의 캐패시티에 B분만 구하고 마칠게요. 전압 강화를 구하는데 양단의 전압 강화와 그러니까 우리가 B번을 구하려면은 여기서 해볼게요. B번 뭘 구하라고요? 전하량을 구해라는 거죠? 전압 강화를 구하네요. 전하를 구하고
Q를 구하고요. Q 4 마이크로페럿. 그 다음에 델타 V 4 마이크로페럿. 이것을 구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책에도 풀이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그림 16-20C에 있는 자 이게 지금 가서 이것을 만들잖아요. 여기에 2 마이크로페럿에 있는 요것에 가서 여기에 걸리는 우리가 전하를 우리가 충전된 전하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여전히 일로 와서 지금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12V를 걸리는 거 맞잖아요, 그죠? 12V.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서 여기에 만약에 12V가 걸려 있는데 이때 여기와 여기에 걸린 전하량을 먼저 우리가 구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계속 가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그림을 생각해 볼 적에 여기에 Q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Q는 CV예요, 그냥. Q는 그래서 Q1은 2 곱하기 12V 걸리죠. 여기도 12V, 여기도 12. 그러니까 이게 24 마이크로쿨럼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24 마이크로쿨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4.0 마이크로페시트 양단의 전압 강화를 구한다. 여기에 지금 요 Q가 이제는 여기 Q, 여기 Q, Q 똑같으니까 이게 그냥 답이고요. 그 다음에 뭘 구하죠? 여기에 이제 전압 강화를 구해보는 건데요.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구했고, 그렇죠? 요게 24 마이크로쿨럼이고요. 요것이 그냥 여기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요, 양단의 전압 강화는 C는 델타 V분의 Q였죠, 그죠? 그래서 이 4 마이크로페럿 델타 V를 구하려고 하니까네 지울게요. 델타 V 4 마이크로페럿에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기서 일어나겠죠. 델타 V 페럿은 어떻게 되죠? 여기 C분의 Q거든요. C에 4 마이크로페럿 분의 Q가 됩니다. 앞에서 Q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는 원래 아는 거고 해서 금방 구할 수 있다. 4 마이크로페럿이고요. 이게 Q가 24 마이크로쿨럼입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요. 그냥 6V가 되네요. 6V 값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개념은 어떻게 된다? 거꾸로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하는 게 쉬운데요. 시험 문제 좀 어렵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1 마이크로페럿에 여기에서 걸리는 전압과 전하와 전압 강화를 구하라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아니면은 여기에 걸리는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은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패시터의 연결에 대해서 특히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만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이 커패시터라는 것이 전기 용량인데 이 전기 용량은 사실은 전하를 품음으로 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그 저장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이렇게 따라오시고요. 다음 시간 정도 돼서는 이거 마치고 여러분들이 아마 과제를 제출한 이후일 거라서 15장의 연습 문제를 좀 풀어주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